교육계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미인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셀럽 윤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핵인싸 임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요정 임지영입니다. 오늘 한 명 결석생이 있지만 네. 저희가 셋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은 저희 핵인싸 현진님 믿고 가는 에피소드입니다. 우리 현진님이 HRD 쪽으로 지금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저나 지영님은 사실 HRD 필드에서 일을 한 경험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HRD 쪽 중심으로 해서 좀 트렌드를 현진님께 배워보고 들어보고 질문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시즌을 3시즌이나 진행을 하면서도 HRD로 다뤄보는 게 정말 처음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현지님. 갑자기. 그동안 사실 HRD를 되게 다루고 싶었던 내용이었는데, 시간도 안 되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에서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특히 이제 저희 회사에 있는 이제 뭐 후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인턴 친구들이 이 방송을 되게 눈여겨보는데 맨날 저희 회사에서는 호칭이 위원님이거든요. 위원님 왜 이렇게 방송에서 분량 없냐고. 요즘 왜 이렇게 자꾸 미인 방송 보면 안 나오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겠어 내가 조금 해볼게 막 그러던 찰나에 오늘 이렇게 주제를 HRD로 잡게 되었습니다. 네. 그쵸. 그리고 또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HRD를 주제로 삼은 좀 계기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일단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그 ATD 디브리핑을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제가 겪었던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좀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주제를 정하게 됐고, 오늘 내용을 하기에 앞서서 저는 HRD라는 단어부터 사실 설명을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냥 저는 사실 핵인사다 보니까 꼭 교육 쪽 아닌 되게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특히나 저희 회사에서는 뭐 교육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도 되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HRD라는 단어를 처음 듣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HRD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HR은 그 인사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HR이 휴먼 리소스를 의미를 하고 그 휴먼 리소스에서 디벨롭먼트를 붙이면 이제 뭐 인재 개발, 뭐 인재 육성 이런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HRM은 이제 인재 관리라고 해서 뭐 평가나 채용 보상 뭐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한다, 이런 개념들부터 설명할 때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HR이 뭐 어떤 건지, 뭐 HRD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이제 HRD라고 하면은 이제 기업에서는 인사팀 또는 뭐 교육팀 쪽을 많이 의미를 하는데, 늘 저희가 고민하는 게 어떤 거냐면 요즘의 트렌드는 무엇인지,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디가 잘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궁금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찾게 되냐면, 보통은 뭐 연간으로 이루어지는 굉장히 많은 학술대회 같은 것들 있죠. 컨퍼런스에서 그런 이제 성공 사례들을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고, 또 이제 뭐 작게는 세미나 같은 것들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지인들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가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HR 관련된 매거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매거진에서 그런 최신의 정보들을 습득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뉴스를 통해서, 특히 이제 기업들은 뭐 어떤 좀 좋은 일을 이제 회사 내에서 좀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면은 홍보 자료를 꼭 내보내기 때문에, 사실은 뉴스를 검색을 해보면 뭐 제가 궁금한 키워드들을 검색을 해보면 이제 찾게 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제 컨퍼런스를 주로 이제 눈여겨보게 된다고 하면, 그 컨퍼런스 중에서도 전 세계에서 HRD 관련해서 가장 큰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 컨퍼런스가 뭐냐면 ATD라는 컨퍼런스예요. 그래서 이 ATD라는 거는 또 무엇이냐?
말씀을 드리면 그 ATD는 영어를 잠깐 쓰자면 The Association for Talent Development라는 그런 약자를 가지고 있는 곳이고요. 이제 한국말로 하자면 탤런트 디벨롭먼트가 이제 기업 현장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인재 육성, 인재 개발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는 뭐 핵심 인재라고 쓸 때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인재 개발 협회를 이제 의미를 하고, 근데 이제 이게 미국에 있기는 한데 어쨌든 되게 글로벌로 이제 그 학회가 진행이 되고, 사실은 이 ATD라는 단어는 조금 낯설어 하시는 분도 계신데 ASTD라는 말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ATD의 전신이 ASTD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저희 미인 주제 어떤 내용 할까 얘기했을 때 ATD 얘기해볼까? 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 임지영 박사님도 ATD는 모르지만 ASTD는 들어봤다 라고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2014년도에 ATD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American Society for Training and Development라고 해서 ASTD였다가 이제 2014년도에 ATD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그 바뀐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전에는 그 Training and Development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관리자나 회사의 기업 입장에서 직원을 교육을 시키고 부려야 하는 그런 존재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 휴머니즘에 입각해서 인재는 육성을 해야 되고 이제 성장을 시키는 거지 이제 회사가 막 훈련을 시킨다고 해서 되게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그런 조금 컨셉추얼과 그리고 이제 굉장히 아메리칸에 국한된 게 아니라 조금 더 브로드하게 큰 관점으로 학회를 좀 확장해 나간다는 의미로 그 단어를 변경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회사에서 인재를 바라보는 개념 자체가 최근에 들어서 변했다. 그러니까 인재라는 것은 회사에서 다룰 수 있는, 컨트롤 해야 되는 존재라기보다는 그 자체를 인정하고 육성을 해줘야 되는 존재다라는 걸로 그렇게 조금 더 그 관점이 바뀌었다고 할까? 이제 그런 트렌드를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ATD라는 그 협회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냐면 이제 단기적으로 HRD 관련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서티피케이트 그런 수료증을 주는 이제 작은 코스들을 운영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컨설팅 같은 것도 해주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 협회 안에서. 그리고 이제 ATD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인재 개발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요. 스탠다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표준을 만들어서 그럼 인재는 어떤 건지 정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표준 역량 모델을 만드는 게 이제 이 협회가 주로 이제 담당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이제 시대와 그런 변화의 흐름에 그 ATD도 자신들이 2013년도에 발표했던 그 모델을 바꿔서 새로운 모델을 최근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도 말에 이제 그 모델을 발표를 하고 이번 학회를 이제 기점으로 그거를 이제 되게 이제 좀 프로모팅을 하더라고요. 저도 대학원 다닐 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ASTD의 그 모델이었죠. 그 모델을, 역량 모델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막 10가지 요소로 그 역량 모델은 되어 있고, 뭐 인재를 뭐 육성을 하려면은 우리가 뭐 훈련도 시키고, 뭐 코칭도 하고, 뭐 어떤 뭐 변화들을 뭐 변화 관리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의 요소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막 제가 막 딸딸딸 외우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모델이 바뀌고 그 모델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때는 이제 컴피턴시 모델이라고 했어요. 컴피턴시 모델이라는 건 이제 역량 모델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모델 이름이 바뀌었냐면은 ATD Capability 모델이라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컴피턴시와 케이퍼빌리티의 차이를 또 인식을 여기서 이제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흔히 컴피턴시랑 케이퍼빌리티랑 그냥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역량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사실 그 용어를 더 깊게 보다 보면은 그 컴피턴시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를 하는 경향이 있고 케이퍼빌리티는 지금 내가 당장 뭔가를 구현한다기보다는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잠재적인 역량까지도 포괄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ATD가 이 모델을 새롭게 만들게 됐는지를 그 써놓은 칼럼 같은 거를 읽어봤는데 2018년도 말에 너무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니까 우리가 인재 육성에서도 이런 것들을 반영을 했는지 자신들의 모델을 한번 다시 그 검증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런 리서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자신들의 모델 자체는 굉장히 현재에만 집중되어 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도 포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생각과 반성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향후 한 5년 정도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역량을 포함하는 새로운 모델을 정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굉장히 약간 좀 심플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역량을 본다면은 카테고리가 뭐 6개 기본 역량에 뭐 10가지의 전문 역량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크게 이제 3개의 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Building Personal Capability 해가지고 그냥 개인적인 역량을 키우는 거, 그다음에 Developing Professional Capability 해가지고 자기의 전문성을 키우는 거, 그다음에 Impacting Organizational Capability 해가지고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 3가지의 축으로 그 역량을 정의를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검색해서 봤더니 이게 비주얼라이징 하는 방식도 되게 인상적이네요. 네. 태극무늬 맞아요. 이게 막 샥 이렇게 회오리가 치는 것처럼 3개가 이렇게 가는 재밌는 그림이네요. 그리고 이거를 여기에서 진단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사실은 문항이 조금 많아가지고 저도 진단하다가 말았는데 그리고 이제 단점은 영어로 되어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영어로 번역해서 자기가 그 아직 뭐 한국어 버전 이런 건 없고 ATD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걸 진단할 수 있더라고요. 그 각자 자신들이 이 역량은 어떻게 디파인을 했고 어떻게 정의를 했고 그 정의한 역량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자기 보고식으로 이제 뭐 매우 뭐 그렇다부터 뭐 매우 아니다 이렇게 5점 척도로 이제 자기가 셀프 리포팅을 하도록 이제 측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도 제가 이제 이번 ATD를 그 보면서 느꼈던 되게 중요했던 이제 변화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ATD 컨퍼런스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사실 많은 기업이나 뭐 공공기관 이런 곳에서 그 ATD 컨퍼런스에 대해서 연수단을 보내줘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ATD 연수단을 꾸리냐면은 회사 자체 내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뭐 직접적으로 등록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보통은 저희 같은 이제 교육기관을 통해서 대표 기관으로 해가지고 인솔을 해서 한 연수단에 뭐 한 뭐 100여 명씩 해가지고 그 학회를 단체 등록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단체 등록을 해야지 싸거든요. 뭐 10명에 1명씩 할인되고, 그리고 이제 한 그룹이 이제 굉장히 좀 큰 규모로 있다고 한다면 ATD 컨퍼런스 내에서 별도의 공간을 이제 세미나 공간을 내어줘요. 그 부스를 내어줘요. 거기서 좀 휴식도 할 수 있고 약간 이런 좀 편의가 있기 때문에 보통으로는 이제 회사에서 뭐 HR 관련 담당자들이나 아니면 그해 뭐 회사에서 좀 성과가 좋았던 사람들을 약간 그 휴가처럼 포상 연수처럼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보내줘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서 그 ATD 연수 기간 동안 그 컨퍼런스 동안에 이제 연수도 듣고, 그리고 이제 짬짬이 사람들이 뭐 여행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미국에서 컨퍼런스가 진행되니까 거기에 뭐 동시 통역사가 있기도 하지만 그 보통 이게 연수단으로 운영을 하면은 이제 HR 관련된 전공 교수분들을 이제 이렇게 약간 한 분씩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현지에서 약간 디브리핑을 데일리로 이제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이제 그런 몇몇 그런 HR 관련된 기업들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예전에 그런 사업을 했었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입사했을 때는 그런 연수는 따로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 자체는 ATD 연수랑은 살짝 거리가 있었던 편이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ATD 연수단을 사업에서 그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은 ATD랑은 조금 거리를 두고서는 이제 지내게 됐었고요. ATD가 최근에 보통 그냥 ATD 연수를 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 보통 생각하는 거는 5월에 열리는 그런 대규모의 약간 엑스포랑 같이 하는
그런 ATD 아이스라는 그 컨퍼런스를 다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부서를 바꾸면서 그런 최신 HR 트렌드에 대한 스터디를 하면서 ATD 컨퍼런스를 계속 눈여겨보고 그러다 보니까 ATD TK라는 그런 컨퍼런스도 하나가 또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뭐 1월 말이나 2월 초쯤인가 이제 하는 컨퍼런스인데 그건 이제 TK라는 건 테크랑 날리지를 합쳐서 테크놀로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조금 더 그 HR의 에듀테크 쪽을 조금 더 강조하는 그런 느낌의 내용들로 구성을 하는 게 또 하나 요즘에 조금 잘 나가는 ATD 안에서의 컨퍼런스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그렇게 요즘에는 ATD 컨퍼런스가 크게 두 축으로 이제 있다고 보면은 사실 이번 5월 말에 ATD 아이스 컨퍼런스가 열렸어야 됐는데 그게 원래 덴버에서 열리기로 다 되어 있고 뭐 저희도 막 그냥 이제 회사 직원들의 역량 개발을 위해서 보내주는 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완전 취소가 된 거예요. ATD 쪽에서 원래 준비했던 ATD 아이스 컨퍼런스를 버추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ATD 버추얼 컨퍼런스를 그러면 우리도 한번 내용을 볼 수 있겠네. 굳이 미국을 가지 않아도. 그래서 버추얼 컨퍼런스를 등록을 해서 저희가 보게 되고 그리고 이 내용들을 디브리핑을 해줘서 그거를 세미나 형식으로 여는 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는 그 보통 ATD 연수단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디브리핑 세미나도 이제 엮어서 패키지로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디브리핑 세미나라고 한다면은 뭐 미국에서 ATD를 다 세션을 보고 온 분이 한국에 다시 와서 그 ATD를 못 간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내용을 요약해서 발표를 해주고 뭐 약간의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식의 이제 세미나를 의미를 하는데 그 디브리핑 세미나를 저희가 이번에 굳이 미국을 가지 않아도 버추얼로 듣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보게 됐는데 일단 ATD 버추얼 컨퍼런스라는 거가 어떻게 운영될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ATD는 내용을 내용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람들끼리 그런 밀업을 해주고 뭐 약간 기업들은 자기 뭐 엑스포 상품을 이렇게 뭐 프로모션하고 이런 것들이 또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제 엑스포는 이제 당연히 할 수가 없었지만 플랫폼 자체 내에서 그런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되게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끼리 이제 막 소통할 수 있는 타임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 타임 존을 그 그룹을 다 만들어 놓고 그때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뭐 그 미팅에 약간 호스트는 누군지 이렇게 정해주고 거기서 이제 내용을 사람들끼리 그냥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것들도 있었고 되게 재밌다. 몇 명 정도 규모로 이렇게 엮어줘요? 그거는 이제 그냥 자기가 들어가면 돼요. 아, 그래요? 그 미팅을 다 그냥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뭐 언제 누구랑 이렇게 뭐 할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저 근데 궁금한 게 사실 요즘에 지금 저도 해외 학회가 온라인으로 열리고 있는 게 되게 꽤 많아서 굉장히 좀 많이 참석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도 좀 학회마다 성격이 달라서 미리 뭐 동영상 자료를 올려놓고 거기에 그 사람들마다 이제 링크를 예를 들어 만들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글 독스 이런 거 링크를 본인이 알아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질문 알아서 질의응답 받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온라인 학회도 있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그냥 채팅창으로 뭔가 질문을 받게 하는 그런 데도 있고 한데 뭔가 거기는 뭐 새로운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그랬던 뭔가 특별한 플랫폼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사람들이 좀 대화를 할 수 있게 했던 걸까요? 뭐 듣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온라인 화상회의 하듯이 그냥 질문하고 하는 형식이었던 건지 좀 궁금해져서 네, 어땠나요? 맞아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그 강의 자체는 뭐라고 해야지? 세 가지의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할까요? 크게는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진행되는 강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냥 이제 사전에 녹화를 해서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언제든지 그걸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여기 이 컨퍼런스 내에서는
온디맨드 세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온디맨드 세션이고, 저는 여기서 이 온디맨드 세션이라는 용어 자체가 되게 약간 혼란스러웠던 게, 보통 기업에서 온디맨드라는 거는 그 고객의 니즈를 반영을 해서 그들이 원하는 프로덕트가 나오도록 하는 게 약간 온디맨드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ATD에서 컨버세이션 세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컨퍼런스 하는 발표하는 프리젠터랑 실시간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저는 이 실시간으로 대화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이 그 내용을 가지고 자신의 발표를 온디맨드로 한다는 뜻인가? 약간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컨퍼런스가 딱 오픈이 되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 그 강의 자체는 그 발표 자체는 다 찍어놓고 사람들이 원하는 때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걸 온디맨드라고 하고,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조금 주요한 그 발표 연사들은 그 온라인 실시간으로 그 사람과 컨버세이션을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미리 그 사람이랑 그 사람의 렉처를 본 다음에 궁금했던 질문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온라인 컨버세이션 세션에서 얘기 나눌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또 배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ATD 컨퍼런스는 키노트 연사들이 정말 그 엄청 빵빵한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막 되게 유명한 기업인들 아니면 막 정치적 유명한 그런 유명인들, 그래서 막 옛날에는 막 오바마도 오고 진짜 내노라 하는 기업인들은 거의 다 ATD에 기조 연설을 하는 분들로 이제 모셨는데, 이번에도 되게 유명하신 분들로 그 키노트를 구성을 했고, 그 키노트는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 미국 시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막 보통 밤 10시 막 이렇게 하고, 컨버세이션도 막 새벽 1~2시, 3시 막 이런 식으로 막 스케줄이 잡혀 있다 보니까 저는 사실 라이브로는 한 번도 그거는 참여는 못했고, 나중에 다 녹화된 내용을 이제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ATD가 되게 좋았던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제 그런 타임존을 고려를 해서 이 사람들이 타임테이블을 미국 스탠다드 시간 있고, 그다음에 서부 시간으로 하나 주고, 그다음에 이제 차이나 스탠다드 시간으로 하나 줘요. 그러니까 차이나는 거의 이제 아시안을 고려를 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그 중국 시간 보면은 대충 저희 1시간 차이니까 빨리 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나름 배려를 해놨던 점이 이제 인상 깊었고, 그리고 모든 세션은 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프로그램을 다 볼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을 얼마나 열어주냐면 90일을 열어주더라고요. 6월 1일부터 이거를 오픈을 해줬거든요. 근데 90일 동안 앞으로 제가 언제까지지? 한 9월까지인가? 그거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영어로 진행되는 세션이다 보니까 하나 들으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회사의 목표는 하루에 하나씩 보기,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게 굉장히 여유를 많이 준 그 ATD의 그 후한 배포에 감동을 받았다. 근데 등록비 비싸지 않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 말 하려고 했어요. 원래 ATD 등록비가 되게 비싸요. 되게 비싼데 그나마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절반보다 조금 더 싸게, 네, 절반 한 500불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되게 생각보다 되게 괜찮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나름 서비스도 많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다만 원래 이제 오프라인으로 컨퍼런스를 진행을 할 때는 발표 수가 한 300개 이상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거의 한 절반 정도로 이제 발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오히려 옛날에는 그 온라인으로 진행을 안 할 때는 현장에 가보셨던 분들이 말하기에 조금 불필요한 내용들의 발표도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너무 기업 홍보성 발표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것들은 되게 싹 걸러지고 이렇게 내용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그런 차이가 있었고, 다시 그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그 플랫폼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흔히 쓰는 줌이나 웹엑스 이런 플랫폼이 아니었어요. 우무라는, 아무튼 저도 처음 듣는 브랜드인데, 아무튼 그 플랫폼에서 뭐가 있었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강의를 막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자기가 감동 깊었던 모먼트, 아니면 재밌는 거,
아니면 되게 인사이트풀한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그 마킹을 할 수가 있어요. 약간 저희 옛날에 아프리카 TV에서 그 재밌던 포인트 이렇게 딱 찍어서 보듯이 그런 또 서비스가 되는 플랫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먼트만 딱 모아서 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되게 인터랙션이 되게 많이 되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플랫폼 내에서 미팅 시간을 사람들이 밀업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놨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와 별개로 어떤 강연을 보면은 그 옆에 이제 채팅창을 다 열어놔요. 그 나중에 듣는 사람은 이전의 대화를 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남겨놨던 대화 기록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거기에다가 뭐 어떤 강의는 뭐 약간 뭐 딴소리 하고 있다. 뭐 약간 좀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별로다. 뭐 또는 이거 진짜 너무 자기한테 너무 와닿는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사람들끼리 막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플랫폼이 또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영어에 대한 그 자신감만 좀 어느 정도 있다면 이렇게 도전해보기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아무튼 되게 그 유저 프렌들리한 그런 플랫폼이었다. 그래서 되게 버추얼 컨퍼런스를 여기서 미리 준비했던 건 아닐 테지만 급하게 준비한 것 치고는 ATD 측에서는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요즘에 그런 플랫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좀 눈여겨보게 됐었고 조금 재밌었던 부분을 하나 얘기를 하자면 ATD 컨퍼런스가 보통 이제 그 국가별로 많이 뭐 일본이든지 중국이든지 한국이든지 그런 아시아권에서 되게 관심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국가들을 위한 약간의 배려 차원으로 통역 같은 서비스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통역 서비스가 있다고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그게 진짜 그 동시 통역사가 통역을 한 거를 서비스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영상이 업로드가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 STT 기술, 그 스피치 투 텍스트, 그러니까는 말하는 거를 그냥 텍스트로 컴퓨터가 자동으로 인식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이제 만드는 기술을 그냥 쓰고 그거에 자동 한글 번역으로 이제 번역을 서비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처럼 하네. 맞아요. 유튜브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재밌는 내용이 있냐면 그 키노트 중에 키스 포라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 Hello, my name is Kiss Farage 이렇게 얘기를 했다 치면은 그게 그 텍스트를 어떻게 인식했냐면 뭐 Hello, my name is Kiss Rising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녕 그걸 한국어로 보니까 안녕하세요 나는 키스가 상승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말도 안 되게 이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아직 그냥 기술력이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저희도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자동 자막 생성된 거 보면 되게 웃겨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ATD가 되게 이제 글로벌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되게 약하더라고요. 발음이 워낙 다양할 테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번역 그 인터프리테이션 그 세션이 있으면은 이거는 듣기가 너무 편하겠네 하고 진짜 마음을 푹 놓고 있었는데 하나도 들을 수가 없었어. 그 캡션으로는 하나도 제대로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너무 방해가 돼가지고 나중에 그냥 캡션을 끄고 봤는데 아무튼 그런 걸 보면서 앞으로 되게 영어 공부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세상이 올 거라고 했지만 향후 몇 년간은 영어 공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고 아무튼 이제 다시 그 컨퍼런스의 그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본다면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되게 그러니까 사실 늘 ATD가 다들 그렇게 새로운 건 없네. 모든 컨퍼런스들이 다들 그렇겠지만 아는 얘기를 조금 더 멋있게 얘기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 ATD도 다들 막 되게 새롭진 않지만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실행과 이런 임팩트에 조금 더 포커스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약간 실천적인 부분들, 현업에서 되게 실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는 발표들이 조금 더 많아졌고 예전에는 뭔가 모델이나 기법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얘기를 했다면 진짜 실제 자기네들이 했는데 어땠더라 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게 약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게
그거는 너무 그 컨텍스트에서만 유효한 내용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일반화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또는 오히려 되게 그거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답습해보는 것도 되게 좋겠다. 그러니까 그냥 모델만 제시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어떻게 따라해야 될지 좀 아이디어가 조금 더 구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컨퍼런스에서도 되게 뭐랄까 90년대생들이 온다라는 게 되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그러니까 뭐 다 미국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현상 자체가 되게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부분이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재를 육성하는 방식에 약간 그런 패러다임이나 프레임워크가 변화했다라는 부분을 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ATD의 그 역량 모델 자체도 굉장히 그 퍼스널라이즈드 된 거에 대해 약간 좀 초점을 맞춰서 그거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개인적인 약간 개인의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개인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그게 정말 직접적으로 조직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실천적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이제 또 어떤 분이 평가하시기에는 너무 이렇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엠피리컬 스터디가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그 이번 전체적인 ATD에서 강조를 하려고 했던 부분으로 저는 느껴졌고, 사실 제가 모든 세션을 아직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차차 나중에 혹시 조금 다르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이렇게 훑어봤을 때는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그 ATD 컨퍼런스에서 사실 빼놓을 수 없었던 주제가 어떤 거였냐면 코로나에 관련된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프레젠테이션 자체가 그렇게 팬데믹이 되기 전에 준비되었던 주제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코로나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그런 것들을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세션이 아예 있는데, 그 글로벌 세션의 절반은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역별로, 리전별로 뭐 아프리카, 그다음에 뭐 중동, 그다음에 아시안 이런 식으로 아예 그렇게 세션을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뭐 대처하고 배울 수 있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한국이 제일 잘하지 않았나 그동안. 그래서 딱히 그 다른 세션을 이렇게 배울 건 없다. 배울 거는 글쎄 우리가 제일 잘했던 것 같은데 약간 다 알아? 뭐 그런 그런 생각. 근데 이제 그거랑 별개로 제가 최근에 들었던 그 코로나 관련해서 기업에서 변화를 조금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는 12월까지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코로나가 어찌 됐던 간에 그냥 무조건 그냥 우리는 12월까지 그냥 재택을 한다.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후배가 굉장히 지금 답답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ATD에 완전히 반영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주제를 언급했고, 저는 그래서 내년 ATD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내년에 ATD에서는 과연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올까? 당연히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어쩌면 그때도 우리는 위딘 코로나지 않을까? 계속 코로나의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ATD 연수는 사실 배우러 가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만나서 네트워킹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하나의 축인데, 그거를 아무래도 온라인 상황에서는 조금 제약이 있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사실 기업에 이제 종업원으로서, 엠플로이어로서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회사에 되게 좋은 성과를 내서 그거를 인정받고 그거에 대한 약간 보상 차원에서 해외 연수를 가는 것도 되게 그 인재 육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축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거를 실현을 못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아쉬워들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내년에는 웬만하면 다들 많이 가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내년에 ATD 장소가 LA로 정해졌더라고요. 안 그래도 보니까 저도 이제 그냥 컨퍼런스에 참여는 못했지만 이런 여러 기관들에서 디브리핑 자료들을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좀 봤는데 보니까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참여자 수도 되게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도 보면 해외 학회 가는 이유가 그 순수하게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하려고 가는 것도 있지만 그냥 학회를 뭐 좋은 계기 삼아 아닌데요? 뭐 이래요, 갑자기. 뭐에 좀 바람 쐬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리프레시 차원으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 HD가 어디서 열리느냐가 굉장히 그 HD 연수단에서는 굉장히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저희가 한 10년 전에 HD를 갔는데 그때도 덴버였대요. 사실 올해도 덴버였을 텐데 많이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뭔가 정말 공부 말고는 할 게 너무 없는 곳이라서. 그런 데는 안 가, 나는. 로키 산맥 말고는 딱히 뭐가 없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했었는데, 아무튼 내년에는 LA라고 하니까, 되게, 기대가 되고, 저도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얘기 들으니까 사실 이제 더 조금 구체적인 얘기들이 앞으로 더 남아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네. 드는데 일단 요번 에피소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조금 더 세션별로 좀 인상 깊었던 주제들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더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할까요? 네. 네. 교육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다음에도 미인할까요? 구독구독님. 하트하트민. 팔로미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 이번에 우리는 잘 맞았어. 오.